네, 안녕하세요. 저는 린치핀의 VBS 김현정 팀장입니다. 한번 제 시간에는 다양한 프로스펙팅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프로스펙팅이랑 가망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고객을 만나려면 가망, 고객, 발굴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분들은 지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스펙팅을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 지인 말고도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음악이 나오네요.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아, 여긴가요? 네. 아, 이건가요? 아, 좋아요. 말 안 해줬으면 나 몰랐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강사 소개. 첫 번째 시간이 아니라 강사 소개하고 그 다음에 프로스펙팅의 종류 6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린치핀의 자랑, DB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본 중에 기본, SNS 활용법, 그리고 실습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 실습 시간은 이제 SNS 올리는 방법들, 계정 좀 꾸미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같이 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과제 안내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은 먼저 진행하고 식사하시고 나머지 시간 진행을 할게요. 네. 자,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현정이고요. 린치핀 VBS의 팀장입니다. 저는 2017년 10월부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현재는 5년 차입니다. 처음에는 오렌지라이프라는 원수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치앤코, GA 지경제 일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GA 지사제인 인카 금융 서비스에서 함께하고 있죠. 본부장님께도 들으셨겠지만 원수사, 그다음에 지경제, 지사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그럼, 네.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듣는 걸로 하고요. 원수사 같은 경우는 딱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제약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활동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는 바람에 여기에는 아무리 예사심이 있어도 고객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회사를 옮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GA로 옮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주간 MVP, 월 챔피언, 루키 탑10, 뉴스타, 뉴스탠다드처럼 각각의 이뤄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업적을 달성을 했고요. 금융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강의해주는 거, 그다음에 사내 방송에 출연을 해서 노하우 공유를 해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신입분들 교육 강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 우리 업을 시작한 이유는 다 있으실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 서비스업을 조금 오래 해왔었고요. 이 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제 직장인으로 사무직에서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무직에서 일을 해보니까 일단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랑 급여가 똑같은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욕심도 많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너무 일상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다 보니까 상사분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여자라서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리천장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장 이제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내가 올라갈 곳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고 나면 확실히 경력 단절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로 항상 찾아오시던 보험 설계사 오빠가 있었어요. 그 오빠분께서 저한테 현정아 너 되게 열심히 잘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업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이 업을 제안을 해주셨긴 했지만 제가 영업직인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거든요. 의심도 많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영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도 인스타를 엄청 찾아봤어요.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스타를 찾아보면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보다가 어떤 한 여성분께서 올린 인스타 글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업을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정말 고객 중심으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처럼 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입 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입사를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가짐이 정말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씩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우리 형태님, 네. 형태 FA님은 사실 저희 린치핀을 도와주시는 비서 업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FA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이유가 어떤 거세요? 저는 솔직히 돈이고 돈. 네. 돈 좋죠. 돈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보험 관련된 걸 솔직히 접해보지 않으면 음, 되게 어렵잖아요. 네. 아무리 지인이 뭐 보험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말을 다 믿기에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맞아요. 모르는 거고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거 같아요.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진용 FA님은요? 네. 돈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런 돈 때문에 시작하는 건 당연히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린 자본주의 사회고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이니까. 근데 너무 돈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에 치우쳐서 고객을 좀 생각 안 하고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다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롱런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돈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객 중심의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혜진 FA님은요? 새로운 직종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마침 그 시기에 잘 안 밀려가지고 진짜 도전인 거네요. 궁금증과 도전. 좋아요. 우리 범준 FA님은 또 경력자이기도 하신데 처음에 좀 어떤 마인드로 시작을 하셨어요? 다른 영업을 했었다가 보험을 하게 되면 아버지 스타일을 안 쓴다는 말.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업 청구에 좀 엄청 애먹었었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 업계는 내가 모르면 당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런 걸 이제 또 어쨌든 그들하는 영업직이 조금은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하향사라고요. 이 일은 내가 열심히만 하고 잘해만 잘하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같은 이유이기도 한데 저도 어머니께서 좀 크게 대수술을 2번이나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안이 좀 이렇게 흔들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보험에 대한 니즈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남은 못 믿겠고 하니까 저도 이제 똑같은 이유로 시작을 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초반에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요거는 제가 처음 입사하고서 1년간 사용을 했었던 노트예요. 어때요? 빽빽하죠? 굉장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해야 할 일들을 막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고객님 만나는 일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1일 1미팅은 기본으로 했었고요. 1일 3미팅까지도 빼곡하게 제 일정을 채워가면서 지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수사는 진짜 딱 한 회사의 상품만 판매를 할 수 있고 DB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프로스펙팅은 뭐였을까요? 지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지인으로 채웠죠. 근데 지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3개월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계속 구상을 했어요. 그래서 구상한 게 이제 저는 SNS였어요. 남들이 선배님이 시키지 않아도 SNS로 나를 좀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입사 초반부터 저는 지인과 SNS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트에 일정을 빽빽히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위에 보시면은 목표들을 좀 적어놨죠. 이런 목표들을 좀 적고서 일을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달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하나하나씩 다 달성을 했고 아까 보셨다시피 상도 받고 이제 TV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직을 했던 이유도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워낙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고 저는
애사심도 많았고 그 회사의 상품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인들한테 막 권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한테 가서 이제 청약을 다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친구의 언니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막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 신입 주제에 내 동생한테 무슨 짓 한 거냐 라는 식으로 저한테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판매했던 상품이 CI 보험이었고 정말 좀 안 좋은 보험이거든요. CI 보험이었고 그때 제 친구 이제 언니분께서 말하는 건 어린이 보험이었어요. 완전 경쟁이 안 되는 상품 구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린이 보험에 대한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네가 왜? 라는 마음으로 너무 억울해서 그때 진짜 심장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억울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다. 라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선배님들이 본부장님께서 계속 간절해야 된다, 간절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좀 그런 간절함, 나는 달성을 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좀 계속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고객 창출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한 프로스펙팅의 종류라고 적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조금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인, 또 SNS, DB, 개척, 맞아요. 진용, 다 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자,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셨죠. 지인, 동호회, 소개, 기고객, DB, SNS, 그리고 개척 말씀해 주신 거 있죠. 그런데 저희는 개척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 민치피는 DB가 활성화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는 인스타, 페이스북, 오픈카톡, 블로그, 유튜브, 틱톡, 토스, 링크온처럼 너무나 다양한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스펙팅을 할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 Y, Z. 요거는 본부장님 시간 때도 들어보셨죠? 한 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X는 아주 친한 사람, 주 1회 이상 만나는 지인,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가족, 친한 지인, 연인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상담이 바로 가능한 거는 DB 고객, 소개 고객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해서 뭐 바로 좀 이 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저는 원수사에 다닐 때 미션 자체가 지인들의 증권을 받아오는 게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야, 나 갑자기 다짜고짜 연락해서 야, 나 증권 하나만 좀 보내줘.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보내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할 건지, 그리고 증권을 너가 나한테 보내줬을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증권을 하나하나씩 수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업을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친하니까, 가족이니까 계약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마인드로 친한 친구한테 갔다가 상처받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들 조금은 내려놓으시고요. 실망하지 말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소개 요청이라도 하고 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당장에 나한테 하진 않겠지만 나는 너 이제 뭐 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배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소개 요청이라도 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데일리 보내주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Y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는 지인, 만나기는 편한데 상담하기엔 조심스러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잘 만나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전화로 해서 우리 오랜만에 만나서 좀 밥 한 끼 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만나서 이제 또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증권도 받고 상담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Y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X보다 계약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이유가 왜일까요? 왜일 것 같아요? 졸릴 수 있으니까 질문하면서 할게요.
왜 그럴까요? 오랜만에 연락을 한 건데. 이게 그동안에 내가 이미지를 어떻게 쌓아왔냐에 따라서 달라요. 보통은 학교, 뭐 친한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왔고 얼마나 착실하고 성실하고 한지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 업을 선택했을 때도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의 그냥 완전 전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겉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계약 확률이 높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관계 유지는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Z는 연락처만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경조사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데일리 정도만 보내줘도 돼요. 그 대신에 데일리 보내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또 하나 있어요. 장문의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약간 편지식으로. 누구님 하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들이죠.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 내용들을 좀 편지식으로, 장문으로 보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데일리 보내드릴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답장을 씹는 분들도 있고요. 일십하는 분들, 또 답장 주시는 분들, 정말 저를 찾아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감정 소모 절대 하지 마세요, Z에는. 네. Z는 감정 소모하지 말고, 그냥 딱 그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저를 차단하지 않고 그냥 일시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제발 그분들이 차단했거나 일시한다고 해서 나도 그분들을 차단하지 마세요. 연락이 오니까. 지금부터는 좀 제 얘기를 해볼게요. 사례인데 저는 지인 영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 보시면은 Z. 아까 진짜 못 떠나는 관계인 거죠. 사실 이 친구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같은 학교이긴 했지만 서로 모르고 지냈었는데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저랑 한 달 차이로 같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게 됐는데 참 신기하게도 서로 몰랐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보자마자 이런 반응이었어요, 정말. 너 좀 낯이 익은데?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친해졌고, 그 이후에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Y. 오랜만에 밥 한 끼 하자. 라고 하면서 만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했다라는 걸 알리고 상담 진행을 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상담 후에 고객이 됐고요.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친구가 연락이 와요. 뇌농양 진단을 받았다고? 그리고 수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1, 2년 후에는 또 심장 수술을 받게 됐거든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에 기록을 올려놨던 건데 뇌농양은 G06.0 코드이고요. 이 코드를 진단받은 친구의 사례를 올려놓은 거예요. 병원비는 1,317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원수사 오렌지라이프에 다닐 때에는 여기는 실손을 판매할 수가 없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실손이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입술보험이라고 해서 입원 수술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도와준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1,317만 원이라는 돈을 해지할 수 있을 만큼 보험금이 나와서 좀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니까 친구가 고맙다고 선물도 주고요. 또 실손은 없긴 했지만 이렇게 가입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도 해주고 가족 소개까지 해줘서 가족 계약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지인 영업 안 할 거예요. 지인 영업 안 할 거예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거의 일한 지 1, 2년 만에 겪었던 일이었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네. 내가 은인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누군가에게 은인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은 반드시 보장 점검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동호회예요. 저는 이 활동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신입분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저는 볼링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볼링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좀 나 만날 사람도 없고 지인으로도 시간 다
다 스케줄 채우기 힘들잖아요. 이 남은 시간을 나는 어떻게 활용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한 끝에 전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소모임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운동도 있고요. 책 읽는 거, 스터디, 뭐 만드는 거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골라서 이제 들어가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놀고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해서 좋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여기서도 계약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신입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호회 선택을 할 때도 고려할 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잘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잘하는 게 있어야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죠.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모임에 닿아서 이제 공을 굴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완전 공 다 이제 쓰러뜨리는 거. 그거를 연달아 5번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원래 하셨었나요? 원래 좋아했었고 조금씩 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운빨이 있었던 거예요. 첫날부터. 그래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요. 와, 현정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잘하니까 야, 현정아, 다음에도 와. 너 있을 때 갈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동호회 선택을 할 때는 잘하는 걸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아하는 걸 선택을 해야죠. 당연히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해당이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난 내향적인 사람인데 조금 동호회 시작하라고 해가지고 뭐 운동을 한다던가 좀 활동적인 걸 하게 되면은 자기한테 맞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동호회 활동이 재미가 없어져요. 동호회 활동은 바로바로 계약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이 활발한 곳. 스케줄이 비어있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모임이 활발한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것도 굉장히 좀 봐주셔야 돼요. 동호회 활동에 집중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딱 가자마자 진짜 동호회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강제 퇴출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동호회 이 모임 자체를 즐기러 온 사람이야. 나는 볼링을 너무 사랑해.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인데, 당장의 계약을 바라고 동호회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업 활동의 메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이드여야 합니다. 이게 주객 전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사람 만나서 상담하고 계약하고 하는 게 우리 주업인데, 만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동호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여기서 술 먹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당연히 출근에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다음날 회사에 와서 술 먹고 뻗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 선배들이 저는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바쁜 사람임을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이 모임은 매일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 모임을 매일같이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집 근처에서 모임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상담이 끝나고도 가고요. 그다음에 모임 벙이 열리면은 제가 치러도 가고요. 매일같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일같이 보는 사람들은 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현정아, 나 한번 이거 좀 궁금한데 상담 한번 해줘 라고 하면서 또 상담까지 이루어지고 계약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런 좀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야, 현정아, 나 이거 좀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모임 활동하고 있잖아. 우리 이 모임 활동은 집중하고 너는 따로 내가 알려줄게. 하고서 이 모임에 집중하고 그 사람은 이제 따로 상담을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았었는데, 직업만 듣고 안 좋았었는데 조금씩 점점 좋아졌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동호회 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신입분들은 당연히 뭐 DB도 있고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시면서 좀 시간이 남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스펙팅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소개입니다. 소개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요거는 정말 무료 DB인 거잖아요. 돈 안 들고 바로 상담하고 계약까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귀고객분들이 대부분 귀고객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뭐 전에 말씀드렸던 동생 어른이 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뭐 저 아는 친구가 보험 알아보고 있는데 상담 가능하신가요? 뭐 바로 리모델링 상담 좀 해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이 오고요. 또 최근에는 저한테 아예 계약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냥 볼링 동호회에서 만나서 저랑 SNS만 맺고 있는 언니인데 언니분께서 이제 아는 후배가 보험하는 사람 아니냐고 해서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언급을 하고 싶은 건 SNS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무런 뭐 상담 받은 적도 없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제 활동하는 모습만 보고도 연결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소개를 받고 있고 요거는 제가 최근에도 인스타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워낙에 저는 계약을 맺은 후에도 고객님들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관리해드리고 본인 계약하고 가족 계약까지 이제 이루어진 고객님인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겪어보니 너무 잘해주셔서 소개해주고 싶네요. 저는 이런 멘트가 있으면 바로 캐치해서 인스타에 올리거든요.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소개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는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소개 요청합니다. 자, TA 할 때, TA가 통화할 때잖아요. 통화할 때 제가 따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담 비용을 받고 있지만 소개를 해주시는 고객님들께는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객님과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도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소개해주세요. 제가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 요청을 하고요. AP 단계, 첫 상담을 진행하는 단계잖아요. 이때도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보장 범위를 좁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뇌출혈만 있으시다면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질환을 급성 심근경색만 있는 분들은 심장질환으로 준비를 해야 공백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 고객님께 소중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은 꼭 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단계별로 계속 소개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PC 단계, 이때는 2차 상담 또는 클로징 단계예요. 이때는 보장 단단하게 잘 준비되셨습니다. 보험은 필요한 순간 거절되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보험이 잘못 가입되어 있어서 못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보험 점검 꼭 받아보셔야 되고요.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저 상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개시켜준 분들께 소개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진짜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CS 단계, 요거는 고객 관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리뷰해주는 단계인데요. 리뷰해주면서도 저는 소개 요청을 해요. 그냥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일리 보내면서도 소개 요청을 하고요. 그냥 이런 말들은 소개 요청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움을 줘요. 도움을 주면 당연히 받는 게 있으니까 또 주는 것도 생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장에 조금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좀 많이 도와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재무하시는 분들은 뭐 저축이나 투자 이런 성과를 내주시면은 또 소개가 나오기 좋겠죠. 그래서 청구를 도와드리고 뭐 이런 안진단비 최근에 받아들인 거 통해서 또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소개 요청은 이럴 때, 이런 거리가 있을 때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꾸준함, 부지런함입니다. 저는 이게 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저는 엄청 영업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말을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고객님들께서 봐주시는 거가 꾸준함, 부지런함 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보내는 데일리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쯤에는 올 때가 됐는데 라는 인식이 좀 바뀌기도 하고요.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찍 출근, 열심히 일하는 모습, 상담하는 모습 등 꾸준하게 올리는 인스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뢰를 쌓기에 너무 좋고요. 이게 쌓이다 보면은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스타 댓글, 페북 댓글이에요. 뭐 카톡 내용도 있는데 열정의 증거네, 현장에 하는 일을 잡으신 열정 있는 모습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 여기 내용은 바쁘신 분이 귀한 시간 내주시는데 가야죠 라는 말을 해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바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객 관리.
고객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증권 전달, 항상 고객 만나서 증권 전달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모바일 계약이기 때문에 모바일 증권이 항상 핸드폰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인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증권북을 만들어서 고객님께 찾아가요.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거죠. 그리고 소소한 선물을 드리는데 저는 비싼 선물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3만 원 이상 되는 선물을 주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소소한 선물을 드려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마음 전달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자필 편지. 저는 정성이 들어간 편지를, 정성이 들어간 선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쓰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선물이랑 이제 여기 보시면 편지거든요. 편지를 항상 같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소개 카드예요. 저희 회사에서는 명함 카드를 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명함 카드로도 쓰면서 소개 카드로도 써요. 그래서 멘트를 사실 스티커를 붙이고 싶기도 했는데 자필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이제 매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보장 전문가 김현정 팀장입니다. 이건 고객 이름 쓰면서 소중한 지인으로 뽑히셨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어려운 보험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보장 분석 서비스를 통해서 보험료 절감을 도와드리고요. 공백 없이 보험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보장으로 맞춤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보험금 청구 및 전반적인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적어서 소개 요청을 하는 거죠. CS 때도 아까 제가 소개 요청한다고 했죠? 매번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객님과의 셀카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제가 오렌지 라이프 다닐 때부터 했었거든요. 이걸 찍는 이유가 진짜 기억을 하기 위해서도 있고요. 한 번 또 셀카를 찍고 나면 그 사람과의 유대감이 형성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이 끝나고 나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오늘 상담 잘 들으셨죠? 우리 셀카 한번 찍을까요?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고객님이 의아해 하세요. 왜 찍어요? 라고 하면은 고객님 제가 고객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한다 라고 하면서 한번 사진 찍어요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제 어플 너무 좋아서 예쁘게 나올 거라고 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능청스럽게 하기도 하면서 셀카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고객님께 또 사진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를 하면서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고객이에요. 기고객을 놓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기고객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입분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고객님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하는 건 없고요. 데일리 보내는 게 다예요, 사실. 보시면은 월요일은 이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매번 주말에 보내주시잖아요. 월요일에는 투자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고 목요일에는 보상 정보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짜에는 그냥 그날의 이슈들을 이제 뉴스화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난 후에도 저한테 뭐 답변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도 또 이렇게 내용 보셨는데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및 혜택 안내. 데일리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 8시에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도 보내요. 최근에 운전자 이슈 있었잖아요. 4월 20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업셀링 하셔야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안내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진짜 무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준비해야겠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제안서 보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안서 보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모바일 청약하고 또 그 다음에 또 CS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약을 이제 받은 건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검진권. 이번에 건강검진권 나왔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거를 기고객한테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어떠한 기회가 생겨가지고 건강검진권이 생겼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소개를 해주시거나 보장분석 받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장문에 카톡을 보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만나게 된 기고객님이에요. 저한테는 이미 보장 준비를 하셨는데 막내딸, 저는 막내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막내 따님을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했고 똑같이 사진 찍고 이제 상담 리뷰해드리면서 이렇게 사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부에는 또 사진을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제가 또 계속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기고객님한테도 계속 계약을 창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물인데 저는 사실 선물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본인 계약한 이후에 가족들 컨설팅까지 맡겨주시는 분들 감사하니까, 그리고 소개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요청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를 믿으니까 신뢰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험금 청구 도와드리는 고객님, 아프시니까 죽이라도 선물을 보내드리는 거죠. 그럼 아플 때 또 이런 선물을 받으시면은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두 개는 사실 제 친구들이에요. 하나는 생일이라고 선물을 보내준 거고, 하나는 남자친구랑 천일이라고 해서 선물을 보내준 건데, 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선물을 보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보낸 이유는 제가 이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오렌지 라이프 입사하고 나서부터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에는 저를 아주 그냥 보지도 않다가 이번에 5년이 지난 지금에 보험 준비를 했어요.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보험 준비를 완료했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저를 좀 계속 봐주고 믿어서 이제 또 요청을 해준 거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고, 기간이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이벤트들이 있길래 이제 선물을 보내준 거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벤트여서 이제 받는 분들도 기분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 받으신 건 보험 청구해서 주까지 보내준 거예요? 네. 근데 참 이것도 사실 제가 먼저 보내진 않았어요. 고객님께서 감사하니까 먼저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저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하다고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고객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도 사실 얼마밖에 안 해요. 비싸지 않잖아요. 이런 그냥 소소한 마음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DB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혹시 지금 몇 시인가요? 12시입니다. 쭉 갈게요. 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DB 인풋 최강 린치핀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린치핀은 워낙에 DB 창출이 너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재무 보장할 것 없이 인풋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DB 업체와 제휴를 맺고 있고, 높은 계약 성사율로 인해서 저렴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인풋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본부장님이 DB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회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신입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지원은 다른 회사에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받고 있고요. 재무 DB랑 보장 DB 되게 회사가 다양하게 많아요. 재무는 뭐 17 곱하기 커넥트앤 한재센 이렇게 있고, 보장은 커넥트앤 한재센 17 곱하기 뭐 이렇게 다 똑같이 회사가 있는데, 재무 DB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 재무랑 보장을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 17 곱하기 같은 경우는 알림톡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고객이 이제 신청을 하면 그게 고객한테 알림톡으로 가요. 근데 보통 DB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이런 걸 신청했었다고요? 라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17 곱하기는 알림톡이 가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AS 지급이 좋고요. 커넥팅 같은 경우는 지금 건강검진권도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유입이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장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천보장 이관 DB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배분이 빨라요. 그리고 가능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는 금액이 굉장히 많겠죠.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직접 해봤던 건강검진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데, 요 랜딩 페이지를 보시고 고객님들께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 뵈면은 뭐 보험금 청구라던가 그동안에 아팠던 거라던가 가족력 등을 확인을 하면서 보장 분석을 도와드리고 보험 리모델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검진권을 제공을 해드리면서 동행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동행을 하면서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족들 뭐 소개라던가 그런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할인 받았죠? 5만 원에서 4만 원, 금액 얘기해도 되나? 할인을 받았고, 또 여기에 제공, DB 인스텝을 제공까지 해주시기 때문에 진짜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인풋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리치앤코에 다닐 때 방송 DB를 썼었는데, 그때 DB 값이 12만 원이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는 반의 반 정도의 값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DB는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신입분들은 처음에는 이제 없잖아요. 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데일리를 보낼 수 있는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공유 문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DB가 이제 생성이 됐을 때 스크립트라든가 녹음본 같은 것들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듣고 활용을 하시면은 고객 만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스크립트, 우리 수영 팀장님이랑 준영 지점장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TA를 해봤어요. 요거는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손주리님 이거 혹시 소리 작지 않아요? 맞으시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해서 그냥 몇 가지 확인사항이 있는데 통화 승부처럼 괜찮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제공드리는 검색어에 일반 공간 공간에서 무상으로 제공드리는 공간을 다르게 유명 검색자가 경험에서 수익되는 50만 원 상당의 자습 검사고요. 이 일종의 심리적인 검사, 실질적인 후견 검사까지 사회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벤트 통화실 있는 계기부터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어떤 분들이 포함이 되셨을까요?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진짜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아, 네. 아, 진짜요? 혹시 그 수도가 팀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서른 셋이요. 33이요. 그러면 한 번쯤은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혹시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좀 허약하다든가 그런 게 있으셨어요? 가족력도 있고, 제가 본인도 있고, 이래서, 가족력 저희 집에 지금 5명 중에 20명에서 아무 쓰다는 거 안 하고, 그리고 때문에, 도와드릴게요. 50년 4월 25일, 4월 25일, 25분 맞으시고요. 신청 지역은 경기도로 되어 있어요. 맞으세요? 네. 저희가 진료되어 있는 검색센터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근처로 가드릴 거예요. 가까운 지하철 역이나 구체적인 지역 어떻게 되시나요? 가까운 지역이 서현역이에요. 어디요? 서현역. 서현역이요? 네. 서현역이시고 사전에 추가 제공의 타워를 서비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어떤 서비스 좀 받고 싶으세요? 그때 제가 좀 헬스 쪽으로 네. 맞아요. 만약에 검진을 하고 나면 의사분들이 추가 검사 해봐라, 몸에 나올 경우에 추가 검사 해봐라, 새로 질병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 내 질병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 어떻게 예약을 하고 치료받아야 되는지, 건강검사 결과가 어떻게 보는지 막막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받을 거고요. 기존에 혹시 보험 있으신가요? 보험 있으시면은 청구 도와드릴 거거든요. 네. 네, 있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만나면은 제가 검진권 예약이라든가 병원 안내 한 번 더 드릴 거고요. 검진은 어떤 기록으로 있는지, 그리고 수업 관리 서비스까지 출장 나가서 검진 전에 만나보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소유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카페에서 좀 될 거고요. 평일 주말 둘 중에는 언제가 좀 편하세요?
부터 1, 2요. 하시고 오후랑 저녁 시간 중에 는 어떻게 하실까요? 저녁 때 근데 그때 좀 달라요. 진짜요?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저도 병원에서 일해가지고 진짜요? 아니 간호조무를 진짜요? 그럼 기억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잡아서 시간을 언제로 잡는 좋을까요? 혹시 언제 이번 주 먼저 다음 주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일정을 잡고 있어요. 티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저를 만나는 날에는 바로 이제 정리가 게 아니라 좋아요? 네, 단순히 좋아요? 나중에 또 다 해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들려드렸고, 하나만 더 들어보고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장재희님 맞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SNS 통해서 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 이렇게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인증권 사업관리 서비스 담당 김은정 전문가고요. 요까지 할인사항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한 3분 정도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네. 먼저 제가 반응이 굉장히 괜찮죠? 거부감 없고. 유명 건강검진 전문가에서 시행되는 50만 원 상당의 자신도전 종합검사예요. 대신 기존의 정밀 검사, 17종의 투명 검사까지 기존 검사를 추가 노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벤트 응모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지 여쭤볼게요. 저는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사가 한번 이렇게 결정이 발표되면 추가 검사 해주세요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고양이랑 그런 그때 당시 뭐 약처방이라던가 주사라던가 수술 뭐 이런 거 고지 내용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걱정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거 어떻게 되세요? 한국이요? 네. 그러면은 한 지역이 서울로 되어 있는데 여쭤보는 이유가 검색센터로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근처로 찾아가 드릴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구체적인 지역 첫 번째 시는 나를 좀 어디로 찾아가요? 여기까지는 근데 제가 봐야겠지만 가장 가까이는 없을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운 제가 좋습니다라는 말을 엄청 쓰더라고요.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도 아프시죠? 그러다 보니까 니즈가 강하게 있으세요. 좋습니다. 만나면은 거고요. 사업관리 서비스 안까지 직접 만나서 사전에 만나뵙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네, 충분히요.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전 안까지 만나뵙고 거고요. 평일 주말 언제가 편하실까요?
시간 더 가세요. 그런데 몇 시간이요? 퇴근하신 건가요? 딱 6시 반이시죠? 그냥 저희 그쪽 카페에 좀 자주 가서 있는데요. 날짜가 지금은 제가 수요일까지는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일 이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언제가 좀 편하실까요? 혹시 지금 기존에 지금 하셨는데 처음 개인적으로 주셨는데 진짜리 이하 진짜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1이요. 만나 전문가는 제가 찾아볼 거고요. 제 번호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장소가 나왔어요. 저는 충분히 시간을 예약하세요. 자, 지금 왜요? 아, 유네시경 같은 경우는 유네시경 하실 경우는 병원에다가 저한테는 아니고 병원에다가 5만 원 소리가 다 들렸을까? 좀 작게 들렸으려나요?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기존에 그냥 사실 그냥 조금 저렴하게 추가적으로 많이 하면 라이브에 들어가서 네, 이거 잘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적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정보사항 있으시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이거 확실히 있어서 부담부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정을 잡은 거고요. 부재인 경우는 있어요. 부재인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영 팀장님이랑도 좀 얘기 나눠서 한 거긴 한데 뭐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해도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이벤트 당첨되셔서 연락드렸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셔서 뭐 다시 연락드릴 거다라고 보내니까 또 바로 그쪽에서 연락을 주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받아야 되니까 바로바로 연락이 안 되면 그냥 아니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놓치지 않고 데일리를 보내요, 또. 근데 이것마저도 했는데 차단당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끝난 거고,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이제 보내고, 2년이 된다면 계속 이제 2년을 이어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DB 고객님들 받고 나서 그 당시에는 상담이 되진 않지만 이상하게 데일리는 계속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나중이라도 상담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문진표 활용. 이것도 수영팀장님이랑 제가 이제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이 문진표 같은 경우가 보시면 고객님이 직접 작성을 할 거예요.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직업, 여기는 키 몸무게, 그리고 가족력, 고지사항. 고지사항이 있고, 뭐, 어떤 것들 또 치료 이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고지사항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앞단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고, 뭐, 건강검진 혜택을 드린다라던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들 적는 거는 거부감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 문진표 활용하는 거는 개인정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치료 이력, 고지사항 체크할 수가 있고 가족력 확인할 수가 있어서 소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떤 것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도 그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지인분들이라던가, 야, 너 건강검진권 이제 얘기를 할 때, 야, 건강검진권 요즘에 그 보장문서 맡겨주시면 선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제가 안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하세요. 너 국가검진 있잖아. 뭐 회사에서 해주잖아.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제가 그거에 반론하는 것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국가검진이랑 전문병원 검진이랑 둘 다 받아봤는데 날짜가 두 개가 차이가 나질 않아요. 하나는 2019년 12월 31일이고요. 하나는 2020년 1월 18일이에요. 날짜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12월 말, 그다음에 1월 초. 그런데 이거는 그 국가검진이고요. 요거는 전문병원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질병 이력들이 나왔어요. 치료, 단속도 발견이 되고요.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를 해주면서 국가검진 너무 좋지. 근데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전문병원에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받아보니까 내가 모르던 그런 질병 이력들이 나오더라. 라고 하면서 이런 전문병원에서 검진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그 전에 보장 분석도 도와주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고 건강검진 받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이 조금 힘이 더 생기죠. 상담 후에는 그냥 똑같이 합니다. 저는 상담 내용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 이제 보내드리고요. 인스타 친구 맺어요. 저는 SNS 활용을 엄청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SNS 주기적으로 저를 보셔라 라고 하면서 친구를 맺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부, 사진 등록을 해서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하면 정말 좋아요. 그걸 보시면서 또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그날 당일에 만났을 때는 예약을 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자기 거 준비하고 면책상 지나고 나서 예약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하지는 않았고요. 예약을 하게 되면은 요런 예약 알림 톡이 고객님한테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동행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좀 D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딱 여기까지 했을 때가 1시간 됐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 초반에 원래 스크래프 진행해 주신 게 원래는 간단한 인적사항만 이제 확인하는 스크래프를 전달을 받았는데 실제 그걸 들어보니까 직업이랑 약 드시는 것까지 확인을 해서 네, 맞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알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좀 들려드렸던 거고 이게 또 내용이랑 실제로 통하다 보면은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대답들이 왔을 때는 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하면서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녹취본을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있으세요? 제가 잘해서 궁금증이 없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딱 DB고 그 다음부터는 SNS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밥 먹고 와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신입교육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제가 SNS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SNS 기존에 조금 하셨던 분. 혜진 FA님, 진용 FA님, 범준 FA님도 좀 하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하는 걸 했다고 표현을 했나요? 되게 꾸준하게 출근하는 샷을 올려주시더라고요. 시간 항상 5시면 올라와요. 메모만 했다고. 네, 그래도 활발하게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SNS를 우리 형태 FA님은 안 하고 계셨죠? 저는 아이디도 없고 음, 그냥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아예 약간 관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예전에는 했거든요. 근데 요 몇 년 동안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딱히 관심은 안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실 영업직을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SNS? 왜 SNS를 하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우리 FA님들께서는 혹시 SNS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세대의 최고의 매력. 최고의 매개체다. 맞아요. 또? 영업하려면은 아무래도 나를 브랜딩과 약간 신뢰를 알려야 돼.
맞아요. 브랜딩 단어 아주 좋아요. 또 무료 무료 홍보. 그쵸. 혜진 FA님은? 그쵸. 요즘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SNS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달아놨죠. SNS 왜 해야 할까요? 라고 올려놨는데, 영업인이라면, 저는 이 꼴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온라인 빌딩을 세워라. 무자본 창업을 해라. 라고 하면서 강의도 요즘에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NS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카페 차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게 차릴 만한 비용이 필요한데, 이제 찾아보니까 10대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면 얼마가 들까라고 봤더니 백다방이 제일 조금 들더라고요. 백다방은 4,280만 원이 들고요. 투썸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2억 6천 정도가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타벅스는 지금 여기엔 안 나와 있는데 스타벅스는 더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우리가 이런 돈을 어떻게 구해요? 요즘 집 구하기도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창업이라던가 온라인 빌딩, SNS로 마케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SNS 앱은 뭔데? 라고 봤더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페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 활용하고 있고 페이스북 활용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오픈카톡 이제 의뢰가 들어오게끔 연결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유튜브나 틱톡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까지도 제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 페이스북이 이제 앞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NS 장점을 보면은 아까 우리 범준 FA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광고 비용이 0원이다. 무료 간판, 무료 광고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개인 브랜딩,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죠. 상담 문의가 들어옵니다. 린치핀 홍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입사, 이직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친숙한 이미지, 신뢰라고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인스타에 셀카를 많이 올리다 보면은 그냥 우리 만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인스타로만 이렇게 주고받다가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면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자주 본 것 같아요. 라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이미 인스타에서 제가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뢰는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겨놓을 수 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친구 사례 있죠. 굉장히 오래된 사례잖아요. 제가 입사하고서 1, 2년 지난 거니까 거의 3년, 4년 전인데 제가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다면은 기억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우리 신입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례를 공유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놓는 용으로도 굉장히 좋다는 거 하나하나 남겨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활동을 해줍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SNS에 글 하나 올려놓으면은 얘는 쭉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동안 일을 해준다는 거. 네, 그래서 활용을 꼭 해줘야겠죠. 보고 있나요? 기록을 쓸 거 있으세요?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페이스북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스북의 장점은 인스타와 페북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린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2번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게시물, 새 게시물에 들어가 보면은 요게 이제 글 작업, 사진 첨부하고 글 작업을 하고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연결할 거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실습할 때 해볼 건데 설정이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메타라고 적혀있고 계정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연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을 시키면은 이렇게 제가 올린 글들이 페이스북에도 뜨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이런 태그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태그 기능을 활용을 하면 내가 올려놓은 게 다른 FA님 게시글에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더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태그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개, 사실 5개 가지고 있는데 5개 가지고 있는데 일로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2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계정이 제 본 계정이었어요. 일도 하고 일상도 하고 막 짬뽕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팔로워 수가 쟤보다는 얘가 더 많죠. 그래서 얘를 좀 활동을 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일상 및 상담 문의, 업무 홍보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크도 달아놓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제 팔로워들이 늘었어요. 지금은 거의 950명 정도 되고 있고 지금은 목표가 1000명 모으는 게 제 목표고요. 이런 식으로 팔로워 늘리는 것도 목표 잡고서 계속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영업용 고객에게 노출을 시킬 때 제가 아까 고객 만나면 항상 이제 친구 맺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요 계정으로 친구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여기 맨 위에 보시면은 요 사진에 이렇게 띠 둘려져 있잖아요. 얘가 스토리예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 24시간만 유지가 됩니다. 아무리 글을 뭐 올려도 얘는 24시간 이후면은 사라져요. 그리고 프로필 같은 경우는 나를 브랜딩하는 공간이고요. 나를 어필할 만한 문구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 보이시죠? 링크, 웹사이트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SNS 채널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하이라이트는 스토리에 올렸던 것 중에서 계속 남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얘는 뭐 지나가도 상관없어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얘는 좀 계속 남겨놓고 싶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이모티콘 해가지고 사진들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PD 같은 경우는 인스타 메인을 장식하기 때문에 예쁜 사진 위주로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트도 많이 눌리잖아요. 대부분은 일하는 모습은 하트 많이 안 눌리고요. 셀카가 많이 눌려요. 그리고 태그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프로필, 요거는 저희 본부 내에서도 좀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본부장님, 준용지점장님, 지원지점장님, 수영팀장님, 저, 그리고 주원, FA님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금 최근에는 주원 FA님이 또 프로필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들 거를 보면서 이제 본인의 프로필을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실습 시간 때 저희가 같이 수정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보시다가 이 사람 거 조금 내 거와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거 있으면은 네, 그렇게 수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웹사이트는 링크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링크온 아까 여기 링크 딱 누르면은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뜰 건데 첫 번째는 제 거 카카오톡에 오픈 카톡 이렇게 누르면은 저한테 상담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놔서 이렇게 인카금융 또박이 팀장 김현정이라고 바로 연결이 되죠. 저는 이걸로도 상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연결을 시켜놔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신입분들한테 추천드리진 않을 거예요. 승고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께서 리뷰를 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도 아이디 회원가입을 한 후에 달 수가 있는 거라서 조금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신입분들은 아직은 요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공식 유튜버 있죠? 유튜브 그것도 연결을 해서 다른 분들이 보고 여기 괜찮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 링크온을 이렇게 모아둘 수 있는. 맞아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모아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린체프 공식 유튜브 해놓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 본부장님 거. 본부장님 인스타도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해서 링크를 달 수가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본인이 뭐 네이버 이제 블로그를 하시거나 틱톡을 하시거나 또 다른 홍보 4개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정해서 올리시면 되세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시기 때문에 연습 겸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토리 같은 경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무것도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띠 보이지 않죠. 근데 올리면은 이렇게 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여기에다가 하이라이트로 해놓을 수가 있고요. 홈 화면에 들어가면은 내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것도 이렇게 화면에 떠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에 저희가 보통 어떤 것들을 올리냐? 이거는 이제 상담.
다녀왔을 때 고객님이랑 항상 사진 찍고 상담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제가 조금 확고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적어서 네, 올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서 또 문의를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저는 출근한 사진을 피드에 올리진 않아요. 잘 올리진 않아요. 잘 예뻐 보이진 않아서 피드보다는 스토리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유정 FA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이제 올리는 거고, 또 지점 문화, 오전 C플랫 하는 모습, 또 지점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태그해 놓는 거예요. 태그를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 스토리에 제가 스토리 게시하게끔 링크가 또 뜨거든요. 그 알람이 떠요. 그럼 그거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내용이 네 스토리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누르면 그 사람 대상으로 가잖아. 좀 이따가 제가 실습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아몬드가 되게 어떤 거요? 아, 다이아몬드요? 몸체. 아, 우리 또 형채 부인님께서 또 이렇게 열심히 잘 해주셨잖아요. 그쵸?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이용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 본부원들한테까지도 다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장점을 보면은 저 스토리를 진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스토리를 올려놓으면은 몇 명이 봤는지가 일단 떠요. 이게 피드에서는 사람들이 하트를 눌러야지만 이 사람이 내 걸 봤구나, 좋아요 눌러줬구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스토리에 눌러놓으면은 하트는 누르지 않았는데 스토리는 또 봐요.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133명, 107명, 92명, 87명 점점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어떤 분들이 봤는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하트를 눌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첫 번째, 누가 내 스토리를 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트를 눌러주면 교류가 많다고 판단이 돼서 상대방 피드에 자주 노출이 됩니다. 내가 글을 올릴 때마다 상대방이 보통 이렇게 인스타 열자마자 이렇게 뜨는 사람들 있죠. 교류가 많으면 제 사진이 먼저 뜨게 되어 있어요.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요. 사진과 짧은 글로 꾸미기 때문에 쉽게 업로드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어렵지 않아요. 태그를 이용하면 상대방의 게시물을 공유하기 편합니다. 24시간 노출시켜주고요. 얘 같은 경우가 24시간 노출이에요. 피드는 계속 올라가 있는데 스토리는 24시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사라지지 않고 홈 화면에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활용하는 걸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토리 올리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이것도 뭐 같이 좀 이따가 해볼 거예요. 홈 화면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토리 눌러주시고 사진 선택해주시고 문구라던가 이모티콘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표시를 눌러주면은 내 거 페이스북에도 올릴래 말래 물어보고요. 게시를 해주면은 이제 내 거 스토리에도 올라가고 페이스북 스토리에도 올라가요. 스토리도 똑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추가할래 말래 이 질문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이라이트에 추가하고 싶으면은 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좀 이따가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스타 라이브 이제 진행을 하면서 우리 범준 FA님도 요거 보시고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저희가 리크루팅, 우리 회사를 알리고 린지핀을 알리는 용도로 인스타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영 팀장님께서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은 우리는 그거를 잘만 활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토리에 올려서 짧은 문구와 함께 홍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 하시면은 누군가가 또 적어 놓아서 태그를 할 거예요. 그럼 태그한 것들을 다시 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꼭꼭 참여해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스토리에서 대화. 저는 대화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먼저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제가 먼저 하기도 하는데, 이런 SNS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버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이건 최근에 제가 또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강의 때문에 연락드렸다가 주말까지 열일하시는 모습 보고 현정님 열정에 저도 화이팅 하게 되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또 칭찬글을 해주시죠. 요거는 제 영업용 인스타였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일상 계정이에요. 일상 계정에서도 이제 운동하시는 분, 볼링 하시는 분, 뭐 인라인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저랑 이제 소통을 하다가 제 게시물을 보시고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라는 말씀 해주시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하신 건 이때는 주말이었거든요. 출근하신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이제 대답해드리고 시험 하세요. 그러다가 곧 미국 진출하실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건 또 다른 날이에요. 이건 이제 최근인데 열심히 사는 또박이님 옆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제 거를 봐주고 계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런 걸 보더라도 SNS는 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피드는 도대체 뭘 올려야 돼요? 라는 말씀을 하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원수사에서 일할 때부터 처음부터 저는 SNS를 활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진을 올렸냐? 저는 원수사에 다닐 때 5시에 일어났어요. 우리 범준 FA님이랑 똑같이 5시, 뭐 그때 출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에는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이제 딱 도로변을 바라보면은 이런 풍경이거든요. 맨 왼쪽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피드에 출근하는 사진이 저렇게 많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진, 그리고 회사 도착해서 이렇게 몇 시에 도착했는지 우리 남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활용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셀카 올리고, 일상 올리고. 셀카가 아무래도 하트가 많이 눌리고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고객님과의 대화, 뭐 회사 동료와의 대화, 그다음에 선물 받았던 거, 감사 인사, 왜 받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운동하는 모습, 뭐 계약 받은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부지런하게 아침 일찍부터 회사가 가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도 댓글이 꽤나 많이 달렸어요. 현정아, 너는 도대체 잠을 자냐? 너는 되게 부지런하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의견들을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올릴 때는 고객님과의 대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저는 이런 걸 캐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이거는 좀 올리면 좋겠다 라는 캐치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나는 건강해요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왔어요. 6주 단기로 미술 수업 할 기회가 있어서 교사 체형 정기 검진을 받다가 콜레스테롤 혈압이 높아서 이제 뭐 혈압차가 너무 심했어요. 사유를 알기 위해 심장 초음파와 경동맥 초음파를 검사했습니다. 그리고 약 복용과 정기 검사를 받겠다는 이유로 수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분. 신장이 한쪽만 기능을 하고 있다는 소견과 앞으로 혈압 체크,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떤 내용으로 좀 피드에 올렸을까요? 응? 소통한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올리고요. 이거는 제가 어떤 거에 이렇게 딱 삘이 왔었냐면, 나는 그동안 건강했다. 난 건강했던 사람들은 보험 가입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건강했던 사람도 이렇게 아파졌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캐치해서 좀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나도 그런데? 라는 사람들은 저한테 또 문의가 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선물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제가 좀 해드리기보다는 선물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보험금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청구해드리면서 이제 받았던 거 이런 것들도 항상 캡처를 해서 이렇게 글과 함께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대화는 당연히 같이 해야겠죠. 어때요? 믿을만한 설계 저밖에 없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믿을만한 설계사가 주변에 누나밖에 없어요 라는 말 이런 것들도 다 캡처해서 또 올리고요. 또 오른쪽에는 우리 지점장님께서 제가 여기 입사 결정을 하고 이제 했을 때의 대화 내용이에요. 여기서도 딱 캐치를 했죠. 처음 현정 씨 만날 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 4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봐왔는데 라는 이 문구에 제가 또 꽂혀가지고 캡처해서 올렸죠.
그리고 이제 왼쪽은 우리 일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 이런 사례들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또 우리 업에 대한 좀 거부감 이런 게 덜해지겠죠. 그리고 재무 대비 만난 고객님 사례 같은 것들도 스토리뿐만 아니라 피드에도 올리고요. 그리고 저는 TV 같은 거 보면서도 이거 고객님들께 좀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진이랑 함께 글이랑 게시를 해요. 집사부일체에서 1억 모으기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좀 보기 편하게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짧게 해가지고 글과 함께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올릴 거는 굉장히 많아요. 업무 쪽에서는 출근, 도착, 팀원들과 함께 찍는 거, 팀원 칭찬글, 상담 들어가기 전 준비, 상담 후, 고객과의 대화, 동료와의 대화, 계약 사례, 청구 사례, 공식 자료 활용, 선물 감사 인사. 굉장히 많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셀카, 음식,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들도 상관없어요, 사실. 취미활동, 운동, 여행, 좋은 글귀, 공부하는 모습 등등등. 진짜 올릴 게 많죠. 지금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올릴 수 있겠어요? 네, 맞아요. 교육받는 거. 지금 이런 모습, 저랑 아까도 셀카 찍었지만 그런 거, 감사 인사라던가 그런 것들, 밥 먹는 거 다 올릴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귀찮아서 안 올릴 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피드에 글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비슷한데 제일 첫 줄에는 이렇게 대괄호를 쓰시고 계세요. 대괄호 안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써주고요. 그 밑에는 린치핀 이제 태그 걸어주고 린치핀 컴퍼니 이렇게 예쁜 글자로 해가지고 올려줍니다. 린치핀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는 내용을 적는 건데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을 하되 너무 길지 않게 이제 3에서 4문단 정도만 작성을 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글은 워낙에 자유롭게 쓰는 거니까 첫 줄은 이렇게 태그로 쓰기도 해요. 태그로 쓰기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제 글만 쓰기도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글을 좀 태그로 남겨놓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글씨체 특수문자 기호를 사용해서 꾸미고 싶을 때는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혜진 F님은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요게 있어요. 요 특수문자 모음집이 있거든요. 요 보신 적 있으세요? 글꼴 변환 해가지고 예쁘게 쓰고 싶을 때는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할 수가 있죠. 이 글꼴 그대로 올라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거, 기울어져 있고. 요런 거랑 요런 거 다 이제 그렇게 변환해서 쓴 거예요. 뭐죠? 그리고 하단 공통 문구도 있어요. 제 글을 보거나 본부장님이나 다른 분들 글을 보다 보면은 메인 글이 있고 그 밑에 또 다른 글들이 있거든요. 본부장님은 요거는 정말 간단하게 쓴 경우인 거고 원래는 엄청 길게 쓰세요. 근데 그거를 따라서 쓰기에는 너무 길어서 그냥 좀 짧게 따라할 수 있는 정도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 요런 태그들, 우리 지점장님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있죠? 제 것도 이렇게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린치피 본부 사명 맞나요? 뭐라고 하죠 이거? 사명? 사명 적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내 지점장 어떤 지점장인지 번호까지 남겨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번호를 남겨놓으니까 너무 이상한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 수영 팀장님도 지금 DM 문의 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고 저 같은 경우도 DM이나 오픈 카톡 주세요 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우리 저 계정 업무 계정에서 쓰는 글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 일상 계정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밑에 쓰는 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좀 활용하고 싶은 분들 거 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태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그가 돼야 다른 수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을 작성을 해도 좋지만 밑에 하단에 댓글을 작성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내 게시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단 걸로 좀 인식을 해요. 댓글이 많이 달려야 노출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스티커 하나,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남겨놓고 그 밑에 댓글 달기로 해서 그 태그들을 남겨놔요. 그러면은 숨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태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램. 리그램은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글을 다시 내 피드에 올리는 경우들을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좀 실전, 여기 같이 하면서 좀 볼 거고요. 글그램 같은 경우, 요거는 SNS에 활용을 하실 때 조금 이용하면 좋은 그런 앱 같은 거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글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걔네 그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진에다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이런 보험금 지급 사례 같은 것들을 메인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글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디서 포올 수 있지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글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그야 놀자. 요것들은 태그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요 앱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는 요게 다 시간이 남겨져 있어요. 도장 찍기 같은 거거든요. 시간 남기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인상. 카톡프사를 자신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로 꾸며놓는다고 해서 성공과 직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프사를 보면 자신의 비즈니스로 이미 꾸며놓았다. 작은 일을 놓치면서 큰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프사를 꾸미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자신의 SNS 사업장 간판에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서 성공을 꿈꾸지 마라.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 사업장을 내 스스로가 홍보하고 꾸미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네, SNS는 또 올려놓으면 알아서 또 일을 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고, 저는 틱톡 같은 것도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놓으면 그런 걸 보고서 또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머리를 계속 좀 구상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는 실습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혹시 SNS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더 있으실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 아, 네. 나 근데 틱톡을 찍을 거야. 영상으로 소츠에서 찍는다는 건데. 틱톡을 어떻게 찍냐고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좀 보험에 관련된, 일에 관련된, 그렇게도 있죠. 좀 즐기듯이 찍는 분들도 있잖아요. 춤추면서. 그렇게 찍어도 되는데, 저는 약간 전문가 이미지로 가고 싶어서. 근데 주원 FA님이랑도 이런 얘기는 해봤었는데, 주원 FA님은 춤추고 이런 것도 상관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지점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들을 올려도 상관없는 거고. 관심 있으신가요? 나도. 저도. 맞아요. 저도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춤추는 것만 봤죠? 거기에 보다 보면은 정보성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아직 표현 안 해보신 거죠? 네. 그것도 수영 팀장님이랑 구상 정도만 해놨고, 촬영은 이제 저기서 하려고, 저 이제 내려놓고. 괜찮네.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 작은데. 네.
네. 정말 진짜 재미없어요. 같은 걸 진짜 너무 광고밖에 안 보잖아요. 그쵸. 진짜 재밌어요. 재밌거나, 완전 재밌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정보를 주거나, 전문가적 이미지를 주거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SNS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지금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죠. 그쵸?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몸으로 활동을 하는 거는 다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 지식과 전문적인 것들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좀 실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형태 비서님도, 형태 FA님도 그렇고, 어떤 거부터 할까요? 지금 혹시 5번, 본부원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으신가요, 다? 요거 보시면서 지금 하나씩 다 등록할게요. 요거 실습하는 영상은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맞아요. 좀 이따가 요 실습하고 그 다음에 과제 안내 드릴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네.